KBS는 저출생 시대 새학기를 맞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 지역 작은 초등학교들의 움직임을 보도해드렸죠. 지역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지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새학기를 맞아서 도내 작은 초등학교들을 기획 취재한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네, 저출생과 지역 소멸 그리고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감소 얘기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우려보다 오히려 작은 학교들의 신입생이 늘고 있고 또 교육 과정도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더 알리고 또 도민 사회가 작은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4곳의 초등학교가 나오는데 이 해당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나요? 네, 우선 제주시 원도심에서 신입생이 늘고 있는 학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남초등학교였고요. 제주 시내가 아닌 읍면 지역에서 늘고 있는 학교도 궁금해서 한경면 저청초등학교를 취재하게 됐고요. 두 곳 모두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며 올해 신입생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꼭 신입생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작은 학교만의 특색을 살린 곳으로는 구좌 앞 송당초등학교를 취재하게 됐는데요. 송당초등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동 교육 과정에 함께한 인근의 평대초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듣기만 해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남초등학교 신입생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하던데요. 다른 학군에서 오는 학생들도 상당수였다면서요? 네, 이 올해 남초등학교 신입생이 39명인데요. 지난해보다 23명이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휴교하거나 또 분교인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가 115곳인데요.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학군에서 온 학생들이 두드러졌는데요. 39명 가운데 15명이 아라초와 외도초 그리고 신광초 등 다른 학군 과밀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원어민 교사도 있던데 그 제주형 자율학교 가운데에서도 그냥 글로벌 역량학교를 운영한 게 또 신입생 증가로 이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제주형 자율학교 그리고 글로벌 역량학교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로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마다 특색 과목을 운영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재도 개발해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종류도 다양한데요. 화면을 보시면 원어민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역량학교, 또 놀이학교, 마을 생태학교, 문예체학교, 또 잘 아시는 아이비 학교 등 1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115곳 가운데 65곳이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생이 증가한 초등학교의 70%가 이 자율학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시 남초등학교와 또 한경면에 있는 저청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글로벌 역량학교, 어떤 게 장점인 거예요? 네, 글로벌 역량학교에는 이 제목처럼 원어민 교사가 있었습니다. 1, 2학년은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하고 있었고요. 저학년은 아직 우리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 수업을 하지라고 또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인 담임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원어민 교사가 상주하는 방식인데 학생들은 영어라는 부담보다 영어를 의사소통의 한 방식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3학년에서 6학년은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원어민 협력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들여 영어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저청초 김성룡 교장은 글로벌 역량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 편차나 또 영어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데도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려보다는 일상에서 오히려 영어와 친해지는 모습들이 더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글로벌 역량학교에 그 영어 외에 다른 특화교육 과정도 있나요? 네, 남초등학교 경우는 다른 학군에서 입학해온 이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돌봄 교실이 강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학기가 아니라 4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번의 긴 방학은 사실 맞벌이 가정에는 돌봄 공백이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4번의 방학을 운영하고 방학 기간에는 오전과 오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도시락도
제공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저청초등학교의 경우는 이 지역 곶자왈과 마을을 탐방하며 곤충과 식물을 채집하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학년별로 68시간의 야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곤충과 식물 도감까지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기 바쁜 이 시내 과밀학교 아이들과는 달리 일상을 자연과 함께 지내고 또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같은 이 작은 학교의 제휴형 자율학교 운영이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읍면 지역에서 이 같은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구자 지역에서는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공동교육 과정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이 작은 학교는 보통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곳을 말하는데요. 도내 작은 초등학교는 33곳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구자 지역에만 9곳이 몰려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보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공동교육 과정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송당초등학교는 저녁 6시 반까지 돌봄 교실을 하고 또 1인 1학기와 마을과 신화라는 과목을 운영하면서 강점을 살리고 있었는데요.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매년 나타나면서 51명이던 전교생이 올해는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의 이 초등학교들과도 체육과 또 현장 학습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이 축구 등 구기 종목을 보다 활발하게 하게 됐다며 좋아했고요. 새로운 친구들과의 현장 학습 체험도 이 사회성 발달과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공동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올해가 2년 차가 된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과제들도 하나둘씩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잘 보셨는데요. 지난해 체육과 이 현장학습에 한정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올해는 더 다양한 과목을 확대하는 게 과제로 남았고요. 무엇보다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이 확대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공동수업에 필요한 이동비 등 구자 지역 9개 학교에 학교당 65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구자 지역 학교별 교류 강화를 위해서 세화고와 동복 분교까지 포함해서 12곳에 각각 8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학교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는데요. 네. 올해는 도내 첫 공동교육 과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해지는 게 이 같은 특색 있는 작은 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무엇보다 그 거주지, 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거주지를 일부 지원하는 농어촌 유학 사업을 시작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평대초등학교 1학년이 지난해 1명이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영양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교생이 20명이 늘어서 60명이 된 건데요.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살 곳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값이 비싸거나 또 빈집이 나와도 바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되고 또 그렇다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수가 또 한정됐기 때문에 이용이 원활하지는 않은 건데요. 네. 평대초의 이 고길철 교장은 마을 이장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과 하나가 돼서 거주지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처음으로 농어촌 유학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또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고요. 도내 읍면 지역 60명 이하 초등학교 가운데 마을에 거주 여건이 마련된 곳이어야 합니다. 마감 결과 제주에서는 송당초와 평대초 그리고 성읍초 등 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한 학생에게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3만 원,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30만 원의 거주비를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이 거주지를 현장 점검을 하고 학생 선정 등이 이제 되면 오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이 됩니다. 이번 이 취재하면서 줄곧 느낀 건데요.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또 지역 소멸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와 또 제주도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시점인 거죠. 저희 KBS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아까 거주비 지원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30만 원. 30만 원이죠. 네. 30만 원.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30만 원이 지원이 네. 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후속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